고위문학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시된 지문은 무서운 손자라는 시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라는 일련의 내용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 시의 화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의 화자는 어릴 적에 할머니의 다리에 누워서 옛날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즉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옛날 얘기를 예전에는 동화책 같은 것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전승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그 어릴 적을 회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손주, 즉 바로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손주를 가진 할머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손주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손주는 바로 화자가 사랑하는 시적 대상인데요. 이 손주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 이 책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무서워 죽겠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이 시의 화자는 바로 한글을 몰라서 동화책을 읽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런 손주에게 자신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면 조금은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손주가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마다 자신은 무서운 감정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입니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네,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말로 하는 이야기, 즉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예전의 화자가 자신의 할머니처럼 그저 이야기를 들려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자기는 다 해줄 수 있고, 또 손으로 하는 음식, 즉 자신이 맛있는 음식은 마음껏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자신이 유일하게 못하는 책을 읽는 것은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서 보듬어 안고 싶어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도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있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손주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부엌에서 나가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그 손주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서, 즉 자신 보고 읽어달라고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라고 자신의 그런 입장과 처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시의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화자의 현재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릴 적 과거와 현재 지금 자신이 할머니가 된 입장을 서로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어떤가요? 네, 다양한 동화책이 생겼기 때문에 이 책들을 읽어줘야 하는 상황이 바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자신의 현재 처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무서워 죽겠다라고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향한 바로 그 달려가서 안고픈, 즉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부엌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손주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사용하는 단어들이잖아요. 네, 이러한 평범한 시어를 통해서 바로 시적 상황에 대해서 독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시적 대상이 크게 두 개가 나오죠. 바로 손주와 그리고
동화책이 나오는데요. 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또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손주에 대해서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죠? 네, 바로 사랑스럽고 그리고 다가가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화책은 어떠한 존재죠? 네, 맞아요. 두려움의 존재이고 또한 글자를 모르는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나오는 시는 학습활동에 나오는 채점이라는 시인데요. 이것은 어떤 학생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는 먹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할 예정입니다. 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네, 맞아요. 뉴스에서 오늘의 날씨를 예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먹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또랑또랑한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머릿속 가득히 울려 퍼진다. 아싸, 오늘은 우산 필요 없겠다. 라고 시의 화자가 이 기상캐스터의 이야기를 듣고 우산을 챙길 필요가 없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집을 나서고 기분 나쁘게 집에 들어온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기분 좋게 집을 나갔다가 왜 기분 나쁘게 집에 돌아왔을까요? 네, 한번 그 다음에 바로 이유가 나오고 있네요. 아, 진짜 일기예보는 맞는 날이 없다니까? 비 엄청 오잖아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일기예보가 틀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현실 상황과 너무 똑같죠? 우리도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믿고 어쩔 때는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비가 올 때도 있었고, 또 비 온다고 해서 우산을 챙겨 나갔는데 날이 너무 쨍쨍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뽀송뽀송했던 몸이 온통 빗물투성이라고 비를 맞고 온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조끼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그래도 내일은 비 안 오겠지? 하고 한 번 더 속아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죠. 매일매일 속으면서도 또 내일은 일기예보가 맞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준 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현재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네, 여러분 맞았죠? 바로 화자의 어릴 적과 지금 현재 할머니가 된 화자의 상황을 서로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시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부엌에서 손주를 안고 싶어 나가고 싶은데 이 손주 손에 들려있는 동화책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무서워 죽겠다. 동화책이 무서워. 그리고 이렇게 손주를 달려가 보듬어 안고 싶다라고 자신의 정서를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어를 사용해서 시적 상황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네, 이 부분도 맞죠? 마지막 5번, 공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손주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네, 여러분 여기에는 공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